그래서 안산과 가까운 군포는 어떤가요? 돈에 따라서 달라져요. 안산은 호재가 뭐가 있죠? 향후에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이명준님께서 안산과 가까운 군포는 어떤가요? 어떨 것 같아요? 군포도 이제 다 다른데 군포 안산은 호재가 뭐가 있죠? 재건축 연한이 도달한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안산선이라든지 KTX라든지 이제 초지역 주변하고 아까 4개역 말했죠. 중앙역하고 이제 성포역하고 그 사각형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들이 좀 오를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포인트고 군포는요 리모델링에 대한 장기적인 호재와 그 다음에 GTX C 노선이 있는데 군포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아쉬운 점은 GTX C 노선 근처에 좋은 아파트는 오피스텔 한 개가 있죠. 힐스테이트. 그리고 그 주변은 전부 다 80년대처럼 상가들이 노후되고 이제 조금 노후된 주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의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가까운 기존 주택도 약간 멀어요. 그래서 군포는 그런 호재가 있지만은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주택에 대한 한계들이 조금은 있는 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두 개의 어떤 그 조금 비교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가 좋다고 저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군포에 제일 안 좋은 데보다 안산에 제일 좋은 데가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그리고 군포는 올랐지만은 좀 저평가된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과도하게 대장하고 중간에 있는 그 기존의 아파트랑 차이가 많이 나요. 그 하이어스랑 레미안 하이어스가 대장이잖아요 군포에서는. 근데 이게 기존 주택이랑 가격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뭐 이런 좀 그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돈에 따라서 달라져요. 돈에 따라서. 군포는 삼본역에 있는 역세권으로 가까운데 리모델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데로 가거나 아니면은 수리산 역 주변에 이제 보면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아파트가 나중에 재건축이 되지 않더라도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어서 접근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군포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안산은 신안산선이 들어가는 주변에 조그만 아파트로 대지 지분이 넓은 재건축 위주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비교는 안 할게요. 뭐 비교는 왜 안 하냐면 개인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을 얼마나 가졌냐가 전 더 중요할 것 같고 얼마만큼 돈으로 여기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거주 목적에 따라 달라지고 투자 목적에 달라져요. 근데 뭐 굳이 이제 뭔가를 말하자면요. 군포에 있는 기존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안산에 있는 진보하는 부동산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개발의 물건에 대한 진보도 있고 서울로 접근하는 게 되게 가까운 기존 아파트들이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꾸라몬드님께서 아파트 리모델링 전망도 궁금합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지금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면요. 아직 잘 된 사례들이 많이 없어요. 특히 수직 증축은 많이 없어요. 근데 리모델링은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요. 지금 현실적인 포인트는요. 리모델링 사업이 끝까지 가고 갈수록 수익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그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을 때 이렇게 행정 단계가 초기 단계 때 가격이 많이 오르고 나중에 수익성이 안 좋아서 퀘스천 마크를 찍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접근 방법은 첫 번째는 초기에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거. 두 번째는 아예 리모델링이 완성이 되어 가지고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 기다린 이후에 신축으로 되었을 때의 가격들이 상승장과 플러스 되면서 가격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때까지 장기적으로 기다리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위험 부담은 뭐냐? 리모델링은 수평 증축은 안정성이 모르겠어요. 저는 확보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수직 증축을 3개동을 올리는 건요. 대지의 기반 자체가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용량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세 개를 더 올려가지고 하면은 향후에 안정성의 문제가 한 번이라도 발생을 하면은 그때는 리모델링에 대한 되게 큰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리모델링이 그래도 그나마 인기가 좋을 수 있는 이유는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이제 도정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법이 달라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규제가 많고 근데 리모델링은 규제가 없어요.
그리고 접근 방식도 되게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틈새 전략으로 되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향후에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부동산도 있고 돈을 벌고자 하는데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단순하게 맹목적으로 투자를 그냥 주위 사람들을 따라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지인들을 따라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따라한다면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모두가 하는 보편적인 투자가 나한테 맞는 투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늘 인지하고 자기 기준을 세우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1억이라도 내가 가진 1억이 돈의 무게라든지 돈이 흘러가는 시간이라든지 돈의 중력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재테크를 하는데 뭐 비투를 해서 주식한 사람이 한 1억 정도를 비투를 해서 1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 사람하고 여윳돈이 있어서 1억을 투자한 사람하고는 여유가 달라요. 정말 영끌을 해가지고 비투를 한 사람들은 나중에 하락장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거꾸로 하락장에서도 주식이 돈을 버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상승하는데도 정말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코스피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도 또 마찬가지예요. 1억을 탈탈 털어서 갭 투자를 해서 집을 구매한 사람하고 여윳돈으로 이제 시세 차익을 보고 투자한 사람이나 실거주 목적으로 투자한 사람하고는 나중에 역전세의 시장에 왔을 때 분위기가 확 달라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나 늘 얘기 드리는 게 1억으로 어디 투자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요 상담이 어려워지고 나한테 맞지 않는 보편적인 투자의 방법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투자의 돈의 목적으로 맹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가 이런 돈의 무게가 달라서 그래요. 각자만의 가지고 있는 돈의 무게들은 전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리는 시간이 다 달라요. 기다리는 시간이 똑같은 물건이라도 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옆집에서 한 3억, 4억으로 예전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10억을 벌었대요. 아, 나도 따라해야지 하는데 이 따라하는 당사자가 나이가 95세고 100세가 다 돼가는데 10년을 기다리겠대요. 이건 잘못된 거죠. 기다리는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다 다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 아는 지인이 예전에 이제 서울의 그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때문에 이제 서울시 시장직을 이제 내려놓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계획상에 있는 토지 이용 계획을 보고 진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1억을 투자해서 3년을 기다렸는데 에이씨 못 해먹겠다 이렇게 해서 4천을 벌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지인하고 같이 투자를 했거든요. 똑같은 돈으로. 근데 그 사람은 8년을 기다려서 8억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기다리는 시간, 돈이 나한테 돌아오는 기다리는 시간도 다르고 그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의 규모와 크기와 성향도 다 달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어떤 목적하에서 투자를 그냥 주변 사람을 따라하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는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이 돈을 계속 벌려고 이제 무조건 뛰어들면은 돈의 누수가 반드시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세금에 대해서 지금 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투자 후 계획이 아니라 선세금 계획 후 행동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집이 내가 뭐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를 더 사는데 뭐 20억짜리 집을 산다고 쳐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 채를 사긴 샀는데 전혀 그냥 세금 계산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일식 1가구 2주택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1년이 지나야지 그 요건이 되는데 한 6개월 만에 사고 뭐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세금 계획을 먼저 세워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집이 두 채인데 이번에 양도세가 6월 1일부터 중과가 돼 82.5%야. 너무 힘들어. 라고 해서 집을 한 개 팔았어요. 근데 판 이후에 또 집을 살 수 있나요? 못 사요. 세금 때문에.
그러면 현금을 보유해야 되잖아요. 그 현금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현금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이 크게 있어야 돼요. 세부적으로 세우면 다 계획대로 안 돼요. 하지만 큰 틀에서 지금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로 조금 가지고 가야지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